전 세계가 3나노 전쟁에 휘말렸던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TSMC와 중국 SMIC가 수백억 달러를 붓고도 넘지 못한 2나노의 벽. 그 벽을 가장 먼저 깨부순 곳이 놀랍게도 모두가 카피 국가라며 비웃던 한국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삼성에서 나온 수치죠? 실리콘밸리 전략실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죠. 야근으로 눈이 충혈된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벽 3시에 찍어보낸 테스트 결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운명을 바꿀 성능 곡선. 그리고 한 문장.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로 간다. 그 순간 서구 전문가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졌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죠. 젠장 이러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 지금부터 국가 간 기술 패권의 중심에서 벌어진 3나노의 벽을 둘러싼 숨막히는 전쟁. 그리고 절대 흔들림 없던 1위가 어떻게 한국의 한 팀 앞에서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진들에게 칭찬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 본사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세 개의 로드맵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TSMC, 삼성, SMIC. 이사회 멤버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저는 엘리자 로웰 에이퍼처 시스템즈의 반도체 전략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푸른 언덕이 보였어요. 맑은 날씨였죠.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오늘 결정될 테니까요. 엘리자, 3나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는 회사 창립 멤버였고 반도체 업계에서 40년을 보낸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죠. 수십억 달러가 걸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TSMC 섹션을 가리켰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명확합니다. TSMC가 5나노에서 보여준 수율과 안정성을 보세요. 90% 이상의 양산 수율, 고객사 불만 제로, 납기 준수율 98%. 3나노 진척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난 10년간 TSMC의 로드맵 이행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거의 완벽한 직선이었죠. 이게 바로 신뢰성입니다. TSMC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SMIC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던데요. CFO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입니다. 정부 지원이 막강하니 어느 정도는 따라올 겁니다. 저는 SMIC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투자 규모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기술 수준은 여전히 TSMC보다 2세대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진짜 설계 역량은 아직 부족합니다. 공정 축소는 할 수 있어도 설계팀과의 협업, 수율 최적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저가 공정 시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죠.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백업 옵션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핵심 칩까지 맡기긴 이르지만 보조칩이나 저가 제품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삼성의 GAA 기술 발표는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강자입니다. D램, 낸드 플래시, 이미지 센서까지. 이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죠. 저는 삼성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엔드 로직은 여전히 TSMC예요. 애플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모두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왜일까요?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죠. 한국은 항상 뒤에서 카피하고 최적화하는 나라였어요. 선두주자가 길을 닦으면 그걸 따라가며 개선하는 방식이죠. 저는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술을 배워 메모리를 만들었던 1980년대,
서구 자동차 디자인을 참고했던 1990년대. 모든 게 카피와 개선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혁신적인 3나노 설계를 맡기기엔 솔직히 리스크가 큽니다. 삼성은 팔로워예요. 퍼스트 무버가 아니죠. 제 말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EO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럼 TSMC에 올인하자는 겁니까? CFO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네. 핵심 칩은 TSMC입니다.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게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TSMC의 5나노 수율은 90%를 넘었고 3나노 샘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삼성. 그들은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았죠.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리스크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MIT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만 해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백업 파운드리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중국 쪽 저가 공정이면 충분합니다. 핵심 칩까지 분산시킬 필요는 없어요. 지정학 리스크는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아무리 나빠져도 반도체 산업은 너무 중요해서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요.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전쟁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이 완벽하다고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TSMC는 검증됐고 삼성은 아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죠.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TSMC 중심으로 가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백업 옵션도 열어두세요. 엘리자, 구체적인 계약 조건 협상에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 담당이었어요. 엘리자, 삼성을 너무 낮게 본 거 아닌가요? GAA 공정 발표 봤어요? 이론적으로는 핀펫보다 훨씬 우수한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는 양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성이 몇 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한다고 했을 때도 다들 기대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여전히 TSMC 아성을 못 넘었어요. 그래도 이번엔 다를 수도. 한국이 언제 퍼스트 무버였나요? 항상 누군가 길을 닦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였어요. 메모리도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스마트폰도 애플이 먼저였죠. 삼성은 훌륭한 회사지만 혁신의 리더는 아닙니다.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실리콘밸리가 보였죠. 테슬라 본사, 구글 캠퍼스, 페이스북 건물. 이곳이 진짜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경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3세 나이에 글로벌 빅테크의 반도체 전략을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를 마친 후 실리콘밸리로 왔죠. 10년 만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반도체 업계에서 인정받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됐어요. 검증되지 않은 선택을 하면 안 됐죠. TSMC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은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제 편견이 숫자를 왜곡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수십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TSMC 측에서 보낸 계약 초안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가격, 납기, 최소 주문량, 기술 지원. 모든 게 합리적이었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모든 걸 TSMC에 거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반도체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닷컴 버블 붕괴 때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12살이었죠. 아버지가 퇴직금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던 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위험을 피하는 법을요. 검증된 것만 선택하는 법을요. 그게 생존이었죠. TSMC는 검증됐습니다. 삼성은 아직이었어요. 제 선택은 명확했죠. 하지만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엘리자, 검증된 것만 선택하면 혁신은 없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죠. 이틀 후, 제 메일함에 초청장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죠. 3나노 GAA 기술 브리핑 및 현장 투어 초청의 건. 저는 메일을 여러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중한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3나노 GAA 공정의 획기적인 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상호 협력의 기회. 전형적인 비즈니스 레터였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상세한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투어, 기술 브리핑, 엔지니어 미팅. 꽤 공을 들인 제안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리스크 담당 임원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의 손에는 프린트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자, 삼성에서 온 초청 봤죠? 네, 봤어요. 하지만 저희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스케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았죠. 임원은 제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차피 TSMC에 올인하더라도 백업 옵션은 점검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사회에서도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고요. 최근 대만 해협 상황 보셨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만 해협 얘기가 또 나왔네요. 서울까지 가서 파워포인트 보라는 거예요? 삼성은 항상 한 발 늦게 남이 닦아놓은 길로 들어오는 회사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임원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실사는 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의무죠. 우리가 그 정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거 한국도 알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울 출장. 시간 낭비였어요. 그 시간에 TSMC와 세부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었죠. 제 부하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갈 필요는 없어요. 팀장급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임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TSMC 3나노 로드맵이 화면에 떠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검증됐고 안전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은 항상 붐볐어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답게 음식도 다양했죠. 엘리자, 삼성 초청받았다며? 갈 거야?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샐러드를 집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부하 직원 보낼 거야. 내가 직접 갈 필요까지는. 서울 좋던데. 음식 맛있고 도시도 깨끗하고. 관광 가는 게 아니잖아.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현장은 봐야 하지 않아? 삼성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새로운 거? 한국이 뭘 새롭게 해? 항상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하면 그걸 개선해서 내놓는 거지. 제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동료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자, 그건 좀. 사실이잖아. 반도체 역사를 봐. 인텔이 CPU 만들고 일본이 메모리 만들고 TSMC가 파운드리 시작했지. 한국은 뒤따라온 거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분위기는 싸늘했죠. 그날 오후 CFO가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엘리자, 삼성 현장 방문은 당신이 직접 가야 합니다. 왜죠? 부하 직원이 충분히. CFO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파운드리를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는 말을 주주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CFO의 말이 맞았어요. 실사 없이 배제했다는 건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처사였죠. 게다가 삼성 측에서 상당한 기술 자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초청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CFO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 잡으세요. 이틀이면 충분할 겁니다. CFO가 나간 후 저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가게 됐어. 어차피 형식적인 방문일 뿐이야. 이틀이면 끝나겠지. 동료의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던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김치찌개 꼭 먹어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음식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죠. 저는 한국을 스마트폰 조립 잘하는 나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갤럭시폰 좋죠. 디자인도 괜찮고요. 하지만 그게 3나노 로직 칩 설계 능력을 증명하나요?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조립과 첨단 반도체 설계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삼성 파운드리 홈페이지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GAA 구조, 3나노 공정, 에너지 효율 개선. 모두 이론적으로는 훌륭했어요. 기술 자료를 다운받아 읽어봤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기존 핀팻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누설 전류 감소, 전력 효율 향상, 더 좋은 게이트 컨트롤. 이론은 좋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은 다른 문제였어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삼성이 정말 GAA를 양산할 수 있을까요? 수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신뢰성은 검증됐나요? 결국 TSMC가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할 거야. 삼성은 그 뒤를 따라가겠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 출장은 그저 요식행위일 뿐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제가 가야 하죠? 부하 직원이 가도 충분한데. 하지만 CFO의 말이 맞았어요. 책임자로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견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 전체를 약간 낮게 봤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고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한국은 카피에 능하죠. 진짜 혁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게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세계관은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는 인텔에서 일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하지만 닷컴 버블 붕괴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구조조정을 당한 후 다시는 반도체 업계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술이 뒤처진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죠.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검증된 1등만 선택하는 게 생존이라고요. 도전은 위험했어요. 안전이 최선이었죠. TSMC는 검증된 1등이었습니다. 삼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도전자였어요. 제 선택은 명확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틀만 견디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 출장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뉴스 알림이 제 휴대폰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만 해협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기사들을 훑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중국 군함 수십 척이 대만을 둘러싸고 훈련을 시작했고 대만 정부는 비상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포럼에는 벌써 불안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TSMC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냐? 만약에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의 상황?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다른 문제였죠. 대만 해협이 긴장한다고 해서 TSMC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TSMC 주가가 5% 급락했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죠.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사회 멤버들로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TSMC 집중 전략 괜찮은 거 맞죠? 백업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차분하게 데이터를 근거로요. TSMC는 지난 50년간 어떤 정치적 위기에도 생산을 멈춘 적이 없다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사회는 달랐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엘리자, 리스크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TSMC는 지난 50년간 어떤 정치적 위기에도 생산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996년 대만 해협 위기 때도 2000년 정권 교체 때도 계속 운영됐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한다면 백업 옵션을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서울에 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삼성을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제 계산에 빠진 변수가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 시점에 SMIC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3나노에 근접한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 자료가 쏟아져 나왔어요. SMIC 7나노 양산 성공, 5나노 샘플 제작, 3나노 기술 개발 완료, 내년 양산 목표. 중국 반도체 자립 달성 눈앞. 중국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중국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SMIC는 새로운 팹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SMIC의 발표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어요. 투자 규모는 천문학적이었고 생산 계획은 공격적이었죠.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수율 데이터가 없었고 실제 칩 성능 비교도 모호했어요. 숫자는 화려했지만 검증은 부족했죠. 양으로 밀어붙이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질보다 양, 기술보다 규모로 승부하는 거였죠. 돈을 쏟아부어서 격차를 메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이사가 SMIC 보도 자료를 들고 말했어요. SMIC를 핵심 파트너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시장도 크고 비용도 저렴하고 정부 지원도 막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확했어요. 3나노는 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와 공정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해요. 저는 기술 자료를 띄웠습니다. 3나노 공정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선폭을 줄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누설 전류 제어, 열 관리 설계와 공정의 협업. 이 모든 게 완벽해야 양산이 가능해요. SMIC의 발표는 글쎄요. 실제 양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리스크 담당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엘리자 말이 맞습니다. 3나노 공정은 양보다 질이에요. 선폭만 줄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3나노에서는 트랜지스터 하나하나의 특성이 전체 칩 성능을 좌우합니다.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모두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칩이 망가집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남이 만든 레시피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새 레시피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새 레시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TSMC는 이미 완성된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검증된 프로세스, 완벽한 시스템. 그들은 7나노에서 5나노로, 5나노에서 3나노로 진화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죠. 삼성이나 SMIC가 새로운 레시피를 만든다?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첨단 칩을 만든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았어요. 어쨌든 검증된 파트너가 우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어요. 정말 제 판단이 맞는 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TSMC만 고집하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구름이 끼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만 해협이 긴장, SMIC의 공격적인 발표, 그리고 다가오는 서울 출장.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있다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TSMC가 1등이고 나머지는 추격자일 뿐이라고요. 창밖을 보니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죠. 별들도 한때는 먼지였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빛나게 됐죠. 한국도 그럴까요? 한때 카피 국가였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감상적이었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였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엘리자, 때로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 사람을 봐야 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술은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제 경력이 그 판단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틀. 그 이틀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죠.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이었지만 긴 비행은 언제나 지치는 법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안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항일 뿐이었어요. 공항은 어느 나라나 잘 꾸며놓는 법이죠. 출구로 나오자마자 삼성 측에서 보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로웰 디렉터님 환영합니다.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틀간 안내를 맡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발음에 약간 액센트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죠. 호텔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사무실로 가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고 싶었죠. 차는 인천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서울 처음이십니까?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처음입니다. 서울은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입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많고 식당도 늦게까지 열려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울의 야경이나 문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일하러 온 거였죠. 1시간쯤 달려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높이가 상당했고 디자인도 세련됐죠. 외형은 좋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형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는 안에서 나오는 거였죠.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삼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 1990년대 세계 시장 진출, 2000년대 기술 혁신. 모든 게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리창 너머로 클린룸 동들을 바라봤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복도, 분주하게 오가는 엔지니어들.
모든 게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룸문을 열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지훈입니다. 3나노 GAA 공정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단단했어요. 지훈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죠. 엘리자 로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각각 서너 명씩 앉았어요. 지훈팀의 엔지니어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3나노 GAA 공정의 혁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기존 핀팩 구조는 게이트가 트랜지스터 채널의 세면만 감쌉니다. 하지만 GAA는 내면을 완전히 감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3D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핀팩과 GAA의 구조 차이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게이트 컨트롤이 훨씬 정밀해집니다. 누설 전류가 40% 감소하고 구동 전류는 30% 증가하죠.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35% 개선됩니다. 슬라이드에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성능 향상, 면적 축소. 모든 숫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공정 단계, 난관과 해결책, 수율 개선 과정. 그녀는 기술적 디테일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했죠.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슬라이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었어요. 숫자는 누구나 쓸 수 있었죠. 진짜는 양산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지훈이 중간쯤 설명을 마쳤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했죠. 이론적으로는 흥미롭네요. 그래프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실제 양산에서 저 숫자들이 유지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엔지니어 몇 명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 명은 노트북을 덮었고 다른 한 명은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고객이 원하는 건 논문이 아니라 검증된 수율입니다. TSMC는 5나노에서 90% 이상의 수율을 보였어요. 삼성은?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양산 수율은 현재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선되고 있죠. 80%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TSMC는 5나노에서 90%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3나노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5나노입니다. 로웰 디렉터님. 3나노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어요. 5나노 핀팩과 3나노 GAA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GAA는 더 복잡하지만 그만큼 성능 이득도 큽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리스크도 크다는 뜻 아닌가요? 우리는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가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옆 사람이 그의 팔을 잡았거든요. 지훈은 리모컨을 눌러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크게 떠 있었어요.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로 간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무례한 반응이었죠. 마케팅 문구치고는 괜찮네요. 하지만 시장은 마케팅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합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회의실의 다른 엔지니어들도 저를 쳐다봤죠.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몇 년 전 저희 회사가 파운드리 파트너를 선정할 때 제가 했던 한국 비하 발언이 회의록으로 삼성팀에 공유됐었어요. 지훈팀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한국 기업은 품질보다 양, 설계보다 카피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고급 설계를 맡길 파트너는 아닙니다. 지우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프레젠테이션으로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우리는 현장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어요. 하얀 복장에 마스크까지 쓰니 모두가 똑같아 보였죠. 클린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웨이퍼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죠. 저는 공정 라인을 따라 걸으며 기계들을 바라봤습니다. EUV 장비, 증착 장비, 식각 장비.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도 보였죠. 인상적인 장비들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어요. 장비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우리는 GAA 공정 라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어요. 여기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나노시트를 적층하는 과정이죠. 0.1나노미터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를 봤습니다. 온도, 압력, 증착 속도, 두께 편차. 모든 파라미터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잘 돌아가네요. 저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실험실에서 잘 돌아간다고 양산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죠.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쳤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됐고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저는 빨리 호텔로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에러였죠.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긴급 야간 테스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벌써 12시간을 여기서 보낸 거였죠.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죠. 하지만 박동현 상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웰 디렉터님, 이왕 오신 김에 야간 테스트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호텔 침대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저녁 7시가 넘어가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팀은 남아 있었어요. 클린룸으로 다시 들어가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과 팀원 4명이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증착 공정에서 두께 편차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0.3나노미터 수준이어야 하는데 0.5나노미터까지 튀는 웨이퍼가 있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0.2나노미터 차이.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만 분의 1이었죠. 제 상식으로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0.2나노미터면 오차 범위 내일 텐데. 제 말에 한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3나노에서는 그 0.2나노미터가 수율을 10%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00만 개 칩 중 10만 개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니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완벽주의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엔지니어들은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테스트를 돌리고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온도를 0.5도만 낮춰볼까요? 아니, 압력을 먼저 조정해봐. 온도는 나중에. 증착 속도는? 유지. 속도 건드리면 다른 변수들이 다 틀어져.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0.5도 압력 조정, 속도 유지. 모든 게 미세한 조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현실이었죠. 11시쯤
지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보더니 조용히 진동으로 바꿨어요. 저는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딸 민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윤은 받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서 떠나지 않았죠.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지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화면을 봤어요. 엄마 언제 와? 케이크 녹아요 유유. 자정이 넘어가자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님, 오늘 민서 생일 아니었어요? 지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끝내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 생일인데 야근을 한다고요? 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전혀 안 잡힌 과잉노동 문화였죠. 저는 속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의 문제점이에요. 일중독, 과로 3회 질무시. 딸 생일도 포기하면서까지 0.2나노미터를 잡는다고요? 하지만 지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친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죠. 집착? 자존심? 아니면 새벽 1시쯤 돌파구가 보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됐습니다. 편차가 0.25나노미터로 내려왔어요. 지윤은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죠. 좋아. 다음 배치 돌려보자. 재현성을 확인해야 해. 새벽 2시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연속 3배치 모두 0.25나노미터 이내로 안정됐습니다. 지윤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고생했어요. 다들 집에 가서 쉬세요. 수석님은요? 난 데이터 정리하고 갈게. 팀원들이 하나둘 클린룸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방진복을 벗으며 지윤은 제게 말했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워크가 좋네요. 그 말은 반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완벽주의에 놀랐습니다. 0.2나노미터를 위해 7시간을 쏟다니. 지윤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딸에게였겠죠. 민서야, 엄마야. 미안해. 응, 일이 좀 늦어졌어. 내일 케이크 새로 사줄게.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삼성 측에서 준비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고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새벽 2시 반인데도 도시는 깨어 있었죠.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윤이 딸 생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킨 게 뭘까요? 단순히 회사 일?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뭔가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윤 수석님은 팀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사람 됨됨이도 좋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로 간다. 그때는 마케팅 문구라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흘러갔습니다. 다리 위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윤이 야간 테스트 중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한국은 결국 카피 국가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설계부터 공정까지 우리가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기억해냈을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야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증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남의 것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걸 마케팅 문구라고 비웃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서울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겠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한국을 너무 낮게 봤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숫자가 아니었죠. 진짜 판단은 데이터로 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삼성에서 받은 기술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3나노 GAA 공정 데이터, 수율 그래프, 성능 비교표.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죠. 새벽 4시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모를 남겼어요. 재검토 필요. 삼성 GAA 예상보다 성숙도 높음. 귀국 후 샘플 직접 테스트 필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윤이 나왔어요. 그녀는 딸을 안고 케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불을 안 끄세요? 지윤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증명해야 해요. 우리가 카피 국가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3시간밖에 못 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비록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요. 챕터 6. 단 2나노의 차이, 숫자가 이야기한 진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에는 서울에서 받아온 샘플 칩들이 놓여 있었죠. 저는 기술팀 책임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샘플들을 TSMC, SMIC 샘플과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 주세요. AI 연산 부하, 전력 소비, 발열, 안정성까지 모든 걸 측정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까요? 최대한 가혹하게요. 극한 조건에서 테스트하세요. 온도를 85도까지 올리고 최대 클럭으로 48시간 연속 가동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래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통계를 계산했죠.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엘리자, 왜 그렇게 집착해? TSMC로 이미 결정했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잘 몰랐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저를 흔들어 놓았던 거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 3나노 GAA 칩은 동일한 AI 연산을 수행하면서 TSMC 5나노 대비 전력 소비를 32% 줄였어요. 발열은 28% 감소했고 처리 속도는 37% 빨라졌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세대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한 세대 한 노드 진화하면 성능은 15에서 20%, 전력 효율은 20에서 25%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측정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센서 문제, 소프트웨어 버그. 하지만 3번, 4번, 5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것도 일관되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구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죠. SMIC 샘플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중국의 그 공격적인 발표가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SMIC 칩은 이론 사양은 괜찮았지만 실제 구동 안정성이 떨어졌어요. 부하가 높아지면 에러율이 급격히 증가했죠. 저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85도, 최대 클럭, 48시간 가동. TSMC 칩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삼성 칩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SMIC 칩은 12시간 만에 에러율이 급증했습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한계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MIC는 숫자는 만들었지만 진짜 기술은 아직이었어요. 양산 수율도 60%를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성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트랜지스터 레벨까지 내려가 분석했습니다. GAA 구조의 게이트 컨트롤, 누설 전류 패턴, 열 분산 특성. 모든 걸 뜯어봤어요. 분석을 거듭한 끝에 저는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단순히 선폭을 줄인 게 아니었어요. 설계와 공정을 동시에 최적화해서 실제 체감 성능에서 훨씬 큰 격차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운드리는 공정만 제공하고 설계는 고객이 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체 설계팀을 가지고 있었고 공정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었죠. 그 결과 설계와 공정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칩이 나왔던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를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최적화한 것처럼요. 숫자로 환산하면 삼성 3나노는 공칭 수치보다 약 2나노 등급의 추가 이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나노 공정인데 실제 체감은 2나노급이었던 거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팀과 공정팀이 수년간 밀접하게 협업한 결과였죠. 새벽 3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 서울에서 봤던 그 문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들은 남이 만든 설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설계와 공정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썼어요. 칩의 전쟁 3나노의 벽을 넘은 한국 양보다 질카피보다 설계로 승부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는 받아들일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TSMC와의 관계를 재고하자는 제안을 말이에요. 제 경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숫자를 따라야 했죠. 숫자가 말하면 따라야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보고서를 채워나갔습니다. TSMC의 장점과 한계, SMIC의 공격적 투자와 기술적 격차, 그리고 삼성 GAA의 혁신성. 모든 걸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TSMC는 여전히 업계 최고의 파운드리입니다. 그들의 검증된 공정과 안정적인 수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3나노 세대에서 삼성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GAA 기술은 단순한 공정 축소가 아닙니다. 설계와 공정의 통합 최적화로 실제 체감 성능에서 약 2나노 등급의 추가 이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 차세대 AI 서버에 필수적인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일 파운드리 의존은 위험합니다. 대만 해협 긴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죠. 기술적으로도 삼성 3나노 GAA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C는 여전히 핀팻 구조를 유지하며 GAA 전원은 2나노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삼성이 최소 1년 이상 기술적 우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 효율과 성능에서 만들어낸 2나노급 체감 차이는 우리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연간 수억 달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필수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완벽했어요. 객관적이고 데이터 기반이며 설득력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경력을 걸어야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전략 재검토 요청 3나노 파운드리 파트너십.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났죠. 이 결정이 제 경력을 좌우할 수도 있었어요.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무모한 도박꾼.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삼성 3나노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첫 답장이 왔습니다. CFO였어요. 엘리자, 이거 진심입니까? 몇 주 전만 해도 TSMC 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분석 전부를 걸겠습니다. 다음 답장은 리스크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엘리자, 잘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데이터를 봤는데 설득력 있네요. 이사회에서 지지하겠습니다. 하나둘 답장이 왔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목요일 이사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면 제 보고서가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였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카피 국가라고 비웃었던 제가 이제 그들의 기술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숫자를 따르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꿈속에서 지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로웰 디렉터님, 숫자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이사회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될 거였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2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CEO를 포함한 12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죠. 손에 든 리모컨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었죠. 회사의 미래 전략을 바꾸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이 크게 나타났어요. 칩의 전쟁, 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하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엘리자, 당신은 지금까지 TSMC 중심 전략을 주장해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사흘밤을 세웠어요.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 TSMC, SMIC의 3나노 칩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막대 그래프와 라인 차트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삼성 3나노 GAA는 전력 효율에서 32%, 성능에서 37%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정 축소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TSMC도 3나노를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곧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TSMC는 핀펫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AA 전환은 2나노 이후로 미뤄졌죠. 이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안전하지만 혁신은 느립니다. 삼성은 이미 GAA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의 기술적 리드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1년은 영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이었어요. 대만 해협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죠.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만 주변의 중국 군사기지, 해협을 오가는 무역로, TSMC 공장 위치. 모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TSMC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한 고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회사 창립 멤버 중 하나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엘리자, 우리가 TSMC와 쌓아온 신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년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당신은 지금 그걸 버리자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신뢰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분산하자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TSMC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AI 서버 칩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맡기는 게 전략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건 위험하니까요. 근거가 뭡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데이터입니까? 데이터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에너지 효율, 열 관리, 연산 성능을 종합한 3D 그래프였어요. 삼성 3나노는 설계와 공정을 동시에 최적화해서 실제 체감 성능에서 약 2나노 등급의 추가 이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공칭 3나노이지만 실제 성능은 2나노에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 AI 서버의 전력 비용을 연간 수백만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FO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수백만 달러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연간 약 5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가 10개로 확장되면 5천만 달러가 됩니다. 회의실에 잠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5천만 달러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 그 문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설명했죠.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카피 국가로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 삼성은 설계와 공정을 통합해서 남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띄웠습니다. 야간에 불 켜진 클린룸, 모니터를 응시하는 엔지니어들, 데이터로 가득한 화이트보드. 이건 더 이상 카피가 아닙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엘리자, 당신은 몇 주 전만 해도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출장 이틀 만에 180도 바뀐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편견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서울에 가서 직접 봤을 때 그들이 딸 생일도 포기하며 0.2나노미터를 위해 싸우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새벽까지 야근하고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을요. 그게 단순한 야근이 아니라 증명하려는 노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한국이 카피 국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제 고백이 회의실에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CEO가 다른 임원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했어요. TSMC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니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삼성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합니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2시간 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데이터로, 사실로, 논리로. 마침내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2명 중 9명이 찬성했어요. 전략 변경이 통과됐습니다. CEO가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차세대 AI 서버 칩의 40%를 삼성 3나노에 맡기겠습니다. TSMC는 여전히 60%를 담당하고요. 엘리자, 계약 협상을 진행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리스크 담당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엘리자.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숫자를 따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해냈습니다. 제 경력을 건 도박에서 이겼죠. 다음 주 우리 회사의 결정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주요 매체들이 헤드라인으로 다뤘죠. 에이퍼처 시스템즈, TSMC 의존도 낮추고 삼성과 대형 계약. 3나노 GAA, 칩 전쟁의 판을 바꾸다. 한국 반도체, 카피에서 설계 리더로. 삼성, TSMC 아성의 균열 내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 주가가 8% 급등했고 다른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업계 뉴스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제 결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경쟁사 한 곳이 삼성과 파일럿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가 삼성 3나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죠.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고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 SMIC와 진행하던 한 미국 기업의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설계 호환성 문제와 수율 이슈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양으로만 밀어붙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설계와 공정의 통합이 승부처다. 삼성 GAA, 반도체 역사의 전환점 될 것. TSMC 독점 시대 막 내려, 다극화 시대 열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제가 비웃었던 한국이 이제 업계 표준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CFO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엘리자, 잘했어요. 이사회에서 당신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진도 검토 중이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 서울 가서 계약 체결식 참석하세요. 당신이 주도한 프로젝트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숫자에서 시작됐다고요.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딸 생일을 포기하고 야근했던 지훈, 0.2나노미터를 위해 싸웠던 엔지니어들. 그들이 증명하려 했던 게 뭐였을까요? 한국이 더 이상 카피 국가가 아니라는 것. 그들도 설계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한 증인 말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로웰 디렉터님,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팀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보여준 열정 덕분입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 잘했어.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제 알겠어요, 아빠. 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백업 점검이 아니었어요. 장기 전략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불편하고 불안했는데 이번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설렘 같은 거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이번에도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로웰 디렉터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으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아름다워 보였고 한강이 반짝였죠. 서울이 참 좋은 도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이시죠? 그렇네요. 마음이 다르니까 보이는 것도 다른가 봅니다. 계약 체결식은 삼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양측 임원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CEO와 함께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사업부장과 박동현 상무가 나왔어요.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동현 상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로웰 디렉터님,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요. 최고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했어요. 삼성 3나노 GAA는 현재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최고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선택이자 전략적 필수 사항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TSMC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TSMC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지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지훈을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를 예약했어요. 저녁 6시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편한 복장이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민서는 어때요? 생일 파티 잘했나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보상 파티를 해줬어요. 케이크 2개 먹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미안해서요. 우리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예전에 제가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어떤 말이요? 한국은 카피에 익숙한 나라, 진짜 설계를 맡기기엔 부족한 나라라고 했던 거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억합니다. 사실 그 회의록이 저희 팀에 공유됐었어요. 팀원들이 많이 화났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례한 말이었는지 알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도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요. 이번 3나노가 그 증명이었군요. 네.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 2나노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3나노와 실제 체감 2나노급 성능. 기술적 격차 정도로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기술의 간격이 아니라 제가 가진 편견과 현실 사이의 거리였다는 걸요. 지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2나노의 차이. 좋은 표현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메우고 싶었던 거예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인식의 격차.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야간 테스트를 보기 전까지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숫자는 좋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의심했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의 눈빛이요. 0.2나노미터를 위해 7시간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증명해야 했어요. 한국 기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메모리는 인정받았지만 로직은 여전히 의심받았죠. 이제는 다릅니다. 업계 전체가 삼성 GAA를 주목하고 있어요. 저희 결정 이후로 다른 회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덕분입니다. 로웰 디렉터님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를 따른 거예요.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봤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는 한참 동안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미래, 기술 경쟁, 그리고 협력의 가치에 대해서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TSMC는 여전히 강하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양보다 질, 카피보다 설계로. 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저녁 8시쯤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요. 민서가 기다리거든요. 오늘은 엄마랑 저녁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럼요. 가족이 우선이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 악수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동료애가 느껴졌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한강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강변을 걸으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그때는 한국을 낮게 봤고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파트너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배움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곳에 서 있었죠.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남았을까요?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였죠. 저는 더 이상 카피 국가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만들어낸 작은 선폭의 차이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의 판을 바꾸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 나라의 자존심과 설계 철학이 무엇인지도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 출장 잘 끝났어. 이번에는 정말 많이 배웠어. 답장이 왔습니다. 뭘 배웠는데? 저는 한강 야경을 보며 답장을 썼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양보다 진로, 카피보다 설계로.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0.2나노미터를 위해 싸웠던 엔지니어들, 딸 생일을 포기하고 야근했던 지훈,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 저는 그들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짜 혁신은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신념에서 나온다는 걸요. 칩의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3나노를 넘어 2나노로, 그리고 그 너머로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두주자 중 하나라는 걸요. 단 2나노의 차이. 그건 기술의 간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편견과 현실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거리를 건넜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얻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아가며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나노의 교훈 기술 격차가 아닌 인식의 격차를 넘어서. 이 보고서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와 공유할 생각이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 줄 한 줄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훈의 얼굴, 야근하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한강 야경.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열정이었고 자존심이었고 미래를 향한 의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목격한 증인이 됐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인정한 증인 말이에요. 이제 제 책임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카피 국가가 아니라 혁신의 선두주자 중 하나라는 걸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편견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걸요. 단 2나노의 차이.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겁니다.